리더의 서재를 열어봅니다. 리더의 삶을 읽어봅니다. 귀가 선택한 책으로 읽어보는 그의 삶과 이야기. 리더, 더 리더. 예, 새로운 코너입니다. 제가 그 영어 발음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L과 R의 발음을 잘 못해요. 예, 그래서 우리 사회 리더의 책을 통해서 독자, 리더의 그 사람도 알아보는데요. 이건 뭐 L 발음, R 발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더 리더. R과 L이 좀 혼합해 있다 이렇게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편 이후에 선보이는 새로운 콘텐츠 중에서 가장 깊이 있고 또 지식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 통해서 의견 주셔도 되고 샵0945 유료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 예스 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첫 순서입니다. 이 코너를 이끌어가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하면 척 이렇게 떠오르는 분이시죠. 한양대 겸임 교수로도 계시고요. 김성신 출판평론가 북칼럼니스트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 김 선생님 활약이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코너를 어떤 내용을 좀 담아주실 건지요? 먼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독서의 시작은 책장을 펼치면서부터가 아니라 네네. 어떤 책을 읽을지 구상하는 것. 예. 거기서부터고 독서의 끝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책장 덮을 때가 아니라 자신이 읽은 책으로 타인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네네. 토론을 하는 것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보통 우리가 명사의 서재 또 뭐 명사가 읽은 책 뭐 이런 것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화제가 되고는 합니다. 네네.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선택한 책에 대한 관심으로도 그대로 이동을. 그렇죠. 그 사람이 이 책을 읽었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때마다 읽었다라고 알려지는 책들이 뭐 베스트셀러 목록에 곧바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을 또 충분히 인지한 대통령과 청와대 쪽에서는 이 대통령의 독서 목록을 발표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철학이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그러니까 뭔가 이 말로는 아주 디테일하게 제대로 잘 표현되지 않는 어떤 시대적 메시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전달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책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능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저는 활용하는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이 명사랑 각계에서 이 시대를 앞서서 시대를 이끄는 그런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뜻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과의 함께 읽기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가진 철학과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그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독서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좋은 책을 읽는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생각과 좋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단적인 예로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사람들도 굉장히 성실한 독서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는 굉장한 힘이 있어서 잘못된 생각이나 판단에도 엄청난 위력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따라서 이 리더들의 독서 목록이라고 해도 이것은 뭐 무조건 따라 읽기보다는 좀 비판적으로 성찰해 가면서 이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리더들의 평소의 철학이나 가치관과 또 그들이 읽었다는 책을 연결해서 그들이 가려는 방향 이것을 가늠해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의 리더는 어떤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하실까요?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대통령들의 독서 목록을 복수가 돼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들으시면 이게 뭐야 이러실 것 같은데? 역대 대통령 아니고요. 둘 다 현직 대통령인데요. 청와대에 계신 그 문재인 대통령도 계시고 문화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방탄소년단의 BTS 독서 목록. 그 두 대통령의 독서 목록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렇군요.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저는 책의 내용이 굉장히 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인데 비슷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두 역대 대통령들은 아니고 하나는 문화 대통령 하나는 현직 대통령인데 문재인 대통령 독서 이야기 먼저 좀 풀어주시죠.
지난해 12월 28일 얼마 안 됐죠. 네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최근 그 화제가 되고 있는 유튜브 그 채널이 있죠. TV 홍카콜라. 예. 네. 대통령님 위기 때마다 어딜 가시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달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연차 휴가를 쓴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여기서 비판을 했는데요. 거기서 문 대통령은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마다 휴가를 갔습니다라고 지적하면서 더불어서 문 대통령의 독서 태도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여름 그 충남 계룡대에서 휴가 기간 동안에 문 대통령이 읽었던 책을 언급을 했던 겁니다. 아하. 휴가를 가는 건 뭐 저는 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휴가를 가서 책을 읽은 거야 되는데 그 문제를 제기했다는데 어떤 책을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홍 전 대표는 이 국수라는 그 바둑 소설을 가지고 휴가를 갔다고 한다. 휴가를 가서 책을 봐야 한다면 경제나 외교 관계를 다루는 서적을 봐야 한다. 이렇게 충고하면서 이어서 한가하게 바둑 소설을 들고 휴가를 갔다고 하는 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국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안내해 주신다면 저자 누구시죠? 네. 김성동 씨의 이 국수라는 그 과거에 유명했던 만다라의 작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을 거쳐서 동학 농민혁명이 발발하기 직전까지를 다룬 역사소설이 바로 이 국수라는 소설이고요. 바둑 소설이 아닙니까 그럼? 역사소설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박경리 선생의 토지나 조정래 아리랑 최명희의 혼불처럼 한국 근현대사를 시대 배경으로 한 그런 그 대하 역사소설 문학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금 거의 지금 1차분이 91년도부터 연재가 시작이 됐으니까 무려 27년 만에 제1부 5분이 이제 끝났고 제2부와 제3부 합쳐서 앞으로 총 15권으로 완간될 예정을 가지고 있는 대하 소설이군요. 네. 그런데 바로 이런 그 홍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현직 교사입니다. 하성환 씨가 지난 8일인데요. 인터넷 언론 이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비판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 기사 제목이 한가하게 바둑 소설 읽는 대통령 홍준표의 착각 이런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관련해서 김성동 소설가가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본인이 좀 하신 게 있어요. 잠시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근원적 공포가 있습니다. 지금도 자기 검열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나만이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 무수한 맞은 세 집에 한 집은 그 민족사 비극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난 다행인 게 나에겐 붓을 잡는 힘이 있다는 거. 급증을 받았잖아요. 붓증. 작가증을. 이걸 제대로 써야죠 내가. 그러니까. 피 어린 현대사를 얘기하다가 이것이 좌절되니까 오히려 저는 그 우려 같죠.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는 과연 어떤 세상이었는가. 국수의 세계로. 그래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려고, 다시. 오늘의 나를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의 나. 난 과연 뭔가 어디서 왔나. 왜 이 모양 요꼴인가. 내 삶은. 돌판과 중판은 일단 좌절했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고, 글판 하나 남았다, 글판. 근데 글판은 아직 평가하지 말아라. 내가 관뚜껑 덮은 뒤에 지나서 세상을 평가해 줄 테니까. 현재 진행형이다. 글판은. 그렇게 스스로 자유하고 있죠. 자, 이게 지금 육성을 들어보니까요. 그 작가는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나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육성은 지난해 9월에 중앙일보 신준봉 기자가 제작한 작가의 요즘 이 책 이런 그 기사에 소개됐던 내용이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역사를 통한 오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바둑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바둑이 소재나 모티브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성환 씨가 이제 비판 기사를 게재하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억지 비판으로 비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휴가 기간 읽었다는 김성동의 이 국수는 홍 전 대표의 주장처럼 한가하게 읽을 수 있는 바둑 소설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책의 한 장면을 근거로 듭니다. 그래서 이 스승이 바둑을 살아있는 목숨에 비유를 하면서 더불어 살아 움직이는 삶의
이치를 강조하고 있고, 네네. 그래서 이 바둑의 이치를 알려고 하지 않은 채 이기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 이끌려서 죽은 바둑을 두려는 어린 소년 이 김석규에게 뭔가 가르침을 주는 그 대목을 인용을 하면서 네네. 사실 이 소설은 더불어 숲을 이루는 삶의 이치로 깨닫기를 주문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 아니냐. 이 소설의 맥락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던 거죠.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보는 시각이 홍 전 대표와 하성환 씨와의 시각은 굉장히 좀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 제 짐작에는 홍준표 전 대표가 김성동 씨의 국수라는 이 작품을 읽지 않고 비판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읽었다라면 상식적으로라도 국수를 이 바둑 소설이라고 표현하기가 힘들었을 네네. 것 같습니다. 이 소설에서 바둑은 소재이자 모티브일 뿐이지 예. 분류나 성격은 역사소설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마치 그 서유기를 원숭이 소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 사실 동물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확하게 핵심적 의미가 전달되는 말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석 차이가 극명하지는 않더라도요. 그 저명한 리더들이 읽었다고 하는 책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독자들은 이 다양한 해석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좀 갖는 게 좋을까요? 예. 그래서 한 권의 책을 두고 홍준표 전 대표는 한가해서 읽은 책이다 이렇게 해석했고 반면에 하성환 씨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구상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물론 전혀 다른 이 두 가지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것이 옳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다만 둘 중에 어떤 해석이 더 생산적이냐 예.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 독자 입장에서 더 나은 해석이 가능하다라면 또 각자 그렇게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리더를 리딩하겠다라는 시도. 그러니까 즉 다른 사람 특히 시대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의 독서 목록을 살펴보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읽어보려는 시도. 그 자체로서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일이기도 하고 네네. 또 대단히 생산적인 지적 활동이기도 하지 않은가. 저는 네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서의 과정이라는 것이 정말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문화대통령 방탄소년단의 독서 목록. 네.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어떤 걸까요? 이 방탄소년단 데뷔 시절부터 매 앨범마다 스토리를 부여를 하고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를 음악에 담아서 전달을 해온. 그래서 그냥 여느 아이돌과는 정말 뭔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런 앨범도 느낌을 기승전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높아진 인기에 힘입어서 이 BTS가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 역시 전 세계 사람들의 지금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저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 정도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시대적 현상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학계나 이런 부분들에서 또 이 BTS의 인기 비결을 분석하는 다양한 관점들이 많은데 단 하나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진정성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사 같은 데 의해서 꾸며져서 부여되는 이미지가 아니라 진짜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이런 진정성을 획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성과 독서와의 관계가 좀 있습니까? 네. 사실 이런 진정성을 계속 유지하려면 사실 계속 드러낼 진짜 생각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비어있는 생각을 그냥 드러내기만 한다고 사람들이 마냥 좋아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들이 꾸준히 책을 읽는다라는 사실은 이미 유명해진 사실인데요. 그래서 꾸준한 독서를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또 세상에 던질 메시지도 스스로 생산을 하고 특히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이 이 독서광으로 유명한데요. 그가 읽었다고 알려진 책이 곧바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책입니까? 네. 지난해 10월 말인데요. RM은 이 월드 투어를 떠나기 전에 러브 유어셀프를 마무리하면서 유시민 작가의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아주 나는 감명 깊게 읽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3년에 유시민 작가가 발표한 책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새롭게 내놓은 시리즈의 뼈대가 될 것이다. 그런 앨범의 뼈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 순위도 역주행하면서 다시 화제가 됐죠. 그러니까 RM이 읽었다는 책이 유시민 작가의 어떻게 살 것인가인데 이거에 대한 소개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책 같은 경우에는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조금 늦었다 싶지만 네네. 이제부터라도 해야 하는 일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작가로 돌아가는 그것을 이제 세상에 알린 책 내용의 책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런 것처럼 이 RM도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라고 한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에서 RM은 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섞여 살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네네. 연대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다면서 꼭 이 방탄소년단의 새로운 기획이 아니라고 해도 네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꼭 표현해보고 싶다. 이렇게 아티스트로서의 자신의 생각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사회 그 구성체로서의 개인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심사숙고하는 그런 발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출판평론가 입장에서 보셨을 때 방탄소년단 그 RM의 독서 목록 이걸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을 선택을 했고 그 네네. 책을 통해서 뭔가 생각을 얻었다라면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고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다. 네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짐작이 되고요. 네네. 이 방탄소년단의 RM이, 책의 어느 대목에서 깊이 감명받았을지 좀 짐작이 가는 대목도 따로 있습니다. 아니, 직접 평론가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럴까요? 네네. 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하루가 모여 인생이 된다. 인생 전체가 의미 있으려면 살아있는 모든 순간들이 기쁨과 즐거움, 보람과 황홀감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런데도 때로 그것을 잊는다. 오늘의 삶을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원한으로 채운다. 가진 돈이 많은데도 더 많은 돈을 얻으려고 발버둥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삶의 시간을 탕진한다. 이미 높은 곳에 있으면서도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해 오늘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내일로 미루어둔다. 그 모든 것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묻지 않는다. 그리하여 운명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때쯤에야 비로소 자신이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음을 허무하게 깨닫는다. 그러나 한 번 살아버린 인생은 되돌릴 수 없으며 놓쳐버린 삶의 환희는 되찾을 수 없다. 이거는 요즘에 그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젊은 층들이 읽었을 때 네. 나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이미 이제 환갑에 가까운 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친구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네네. 바로 그런 그 이야기와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 방탄소년단이라는 정말 젊은 그런 친구들의 독서 목록이지만 네네. 이들의 독서 목록을 이렇게 따라 읽어보는 것은 뭐 나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깊이도 있고 시대적 가치도 있고 그래서 이 방탄소년단의 독서 목록 앞으로도 네네. 계속 한번 따라 읽어보시기를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뭐 글로벌 아티스트로 성장한 우리 BTS 방탄소년단의 인문학적 소양도 정말 앞으로 더욱더 앞으로 좀 뻗쳐나가면서 네. 이 글로벌 시장에서 훨씬 더 그 지적인 그런 이미지를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들고요. 책을 읽는다는 것이 한 방법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이끄는 리더들을 말이죠. 네. 책 읽는 리더들로 정해 주신다면은. 네. 김성동의 국수를 읽는 이 문재인 대통령은 서유기를 원숭이 소설로 읽지 않는 독자다. 이렇게 일단 뽑아봤고요. 또 유시민의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읽는 방탄소년단의 RM은 독서로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독자다. 말씀하고. 책 읽는 것이 뭐 가을에만 책 읽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저기 김 선생님과 함께 1년 내내 책을 읽으면서 그 책 읽는 것에 대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 짚어보는 그러한 금요일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재밌었고 유익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성신 출판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3부 마치겠고요. 4부에 돌아오죠.